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건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국채의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그리고 주가도 떨어졌고 달러의 가치도 떨어졌고, 그럼 이거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산이 모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쌍둥이 적자라는 겁니다.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는데 두 가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적자는 뭐냐면은 무역 적자인데요. 이 무역 적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수입을 하기도 하고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은 항상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늘 적자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적자 혹은 예산 적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지출이 미국 정부의 수입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도 적자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지출 규모를 보니까요, 대략 6.7조 달러가 되더라고요. 수입은 얼마나 되냐, 세금은 얼마나 걷냐, 이런 거죠. 이거는 한 3.9조 달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재정적자의 규모는, 이걸 빼면 재정적자의 규모는 무려 1.8조 달러가 될 텐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과거부터 얼마나 좀 심했었는지,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제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 적이 한 번이라도 있긴 있었을까요? 이 생각인 거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2000년대 이후로 딱 3년 동안만 재정 흑자를 기록했더라고요. 3년 동안 재정 흑자를 기록했을 때를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다 재정 적자였었는데,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정부가, 미국이 힘들다 보니까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 뒤로 좀 줄이는가 싶더니 코로나 때 다시 크게 재정 적자가 나면서 마이너스 3조까지 늘어난 다음에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1.8조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0년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재정 흑자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빚이 늘어나는, 언제나 세금을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무역 적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떠냐? 무역 적자는요, 20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한 적이 없는, 언제나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정 적자는 늘 이렇게 심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 적자고요. 이것이 무역 적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 뭐 적당히는 알겠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제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여기다 그려놓고요. 미국 이외의 지역을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해서 이렇게 ROW라고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많으니까 무역 수지는 물건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대신에 달러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달러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던 달러는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이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국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가 많아지는 이유도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기 때문인 거죠. 지출을 많이 하니까 미국 국채가 늘어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던 달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미국 국채를 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밖으로 던져놓고 다시 달러를 이렇게 흡수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 번째 방법은 FDI라고 해가지고 직접 투자인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로 달러를 들고 와가지고 공장도 짓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FDI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과 미국과의 이런 순환고리가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도가 계속되다 보면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계속해서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미국만 이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써가지고 부양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도 써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지금 소비가 코로나 때 잠깐 줄어드는 듯 싶었지만 지금 다시 많이 늘어나서 2015년 대비 30% 정도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 이후로 소비를 거의 늘리지 못했어요. 한 10% 정도밖에 못 늘렸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만 너무 재정 적자를 많이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돈도 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미국에서만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더 심화됐다라는 거죠. 밖으로 달러가 나가는 것이 더 심화됐고, 이렇다 보니까 국채의 수요는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 좀 늘려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의 핵심이다. 즉 다시 말하면 중국, 한국, 그리고 독일, 유럽 등등 이 모든 지역에서 니네들 통화 강세로 만들어줄 테니 좀 부양책도 좀 써가지고 소비를 늘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결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되게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채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일 텐데요. 그럼 이 과거 사례랑 비교해 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채권 자경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채권 자경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채권 투자자들이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특히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을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거 누구 때문이냐? 채권 자경단 때문인 거죠. 채권 자경단으로 알려져 있는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재정적자, 지금 트럼프, 그 세금 또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올린다. 채권을 팔아 제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한 2차례 정도 대표적으로 채권 자경단이 활동했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로 93년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재정 적자가 좀 심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심한 것도 아닌데 이때 심하다고 해가지고 채권 자경단이 난리를 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였던 금리가 8%까지 급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저놈 채권 자경단 나쁜 놈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대통령 안 할 거야. 교황시켜준다고 하도 안 하고 난 채권 자경단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 다 괴롭힐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시장에서 진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어. 그러면 나 세금 더 거둘게. 그럼 됐지? 부자한테 증세, 세금 더 걷어가지고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 좀 줄여가지고 재정적자 없앨게 라고 해서 딱 3년 동안 미국이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 자경단과 미국 정부와의 싸움에서 정확하게 미국 정부가 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채권 자경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2010년에를 보면요, 유럽 재정 위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주 심각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자경단이 출동한 거죠. 그리스 잡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의 국채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면은 35%까지 급등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93년도에는 미국 정부가 패했다. 그래서 다시 결국 긴축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2010년에는 당시에는 그리스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 배째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리스 채권이 급락하고, 아 그러면은 너 어차피 원금 못 갚잖아, 절반만 갚을래? 어떻게 할래?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그러면은 뭐 무승부 정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 정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정부가 긴축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크게 이렇게 흔들리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좀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 2025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트럼프 시대인 거잖아요. 과거에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상당히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야, 트럼프가 빚을 더 나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한 번만. 나 이거 지금 빚, 니네들 돈 빌려주고 세금 한 번 감면해주면 이거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믿어줘.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AI에 올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 성장을 통해서 다시 괜찮아진 미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채권 자경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어제부터 시작된 미국 시장의 조정이 좀 글쎄요, 한 보름 이상은 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좀 더 자세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죠.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AI에서 무엇인가 와우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6월 달에 있을 로보택시 행사도 그렇고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가시되 시장이 매크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